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영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할 때 이 가면을 써서 이 가면이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예전에 한 항공사 직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할 때 이 가면을 쓰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가면이죠. 이걸 보신 다음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 나온 그 가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 가면은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토르 달리고요. 이 가면은 가이 포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이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작품이지만 원래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앨런 무어가 글을 쓰고 데이비드 로이드가 그림을 그린 V4 벤데타입니다.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가이 포크스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가이 포크스는 가톨릭 근본주의자인데요.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테러리스트로 빠진 인물이에요. 1605년에 제임스 1세의 종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 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궁전 지하에 화약을 쌓아놓고 폭파시키려고 했는데요. 가이 포크스는 처음에는 이 음모의 가담자 정도였는데 실행 과정에서 점점 주동자처럼 되어가죠. 결과적으로 이 음모는 밀고자가 생겨서 실패로 그쳤고요. 이를 화약음모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 이 화약음모 사건 저지를 기념하려 영국에선 매년 11월 5일 가이 포크스의 밤을 열고 이날을 기념했다고 하죠. 지금도 11월 5일 무렵에 영국에 가면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폭죽놀이를 해요. 폭파 저지를 기념하기 위한 불꽃놀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인지 나중에는 사건이 저지된 것을 기념하는 사람 반,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참여자들이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썼고요. 이 가면이 점차 현재의 저항과 혁명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쓰고 폭파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V4 벤데타입니다. 사실 이 책과 그리고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V4 벤데타 때문에 이 가면이 세계적으로 저항과 혁명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의 제목에 들어간 벤데타는 복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위한 V 혹은 복수하는 V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핵전쟁 이후 1980년에서 1990년대 파시즘 절대 정권하의 영국에서 정권에 맞서는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아나키스트이자 테러리스트 V가 주인공입니다. V는 국회의사당을 폭탄으로 날려버린 날 형사들에게 강간당하기 직전인 이비 해몬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비를 자신의 아지트인 섀도우 갤러리로 데려와 살게 하죠. 이 V라는 인물은요, 5년 전 있었던 생체 실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인데요. 그때 생체 실험에 관련되었던 인물들을 찾아내 하나둘씩 암살을 합니다. 사실 V도 이 남자가 생체 실험실에 수감되었던 방의 번호예요. 5번 방인데요. 라틴어로 V로 표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목적을 완수한 후에 V는 이비를 떠나보냈다가 다시 이비를 거두는데요. 이비가 마치 국가기관에 체포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꾸며서 이비에게 극한 상황에서 오는 자유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V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복수는 아니에요. 책 제목이 V4 벤데타이긴 하지만 이 벤데타는 사실 체제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그리고 국민들을 감시하는 카메라 시설을 장악하고요.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틀 동안 감시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죠. 이런 혼란 가운데 이 체제의 리더, 그러니까 독재자예요. 이 독재자도 부하의 아내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렵 V도요, 그를 뒤쫓는 에릭 핀치란 형사에 의해 총을 맞게 돼요. 그리고 섀도우 갤러리로 돌아와서 이비가 보는 가운데 사망하게 됩니다. 이비는 V의 가면에서요, 여러 사람을 보다가 결국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2대 V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대중들은 V가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비는 대중들 앞에서 V가 되어 나타나서 V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게 돼요. 그러자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부상당한 에릭 핀치의 부하를 자신이 그랬었던 것처럼 섀도우 갤러리로 데려와서 V의 얼굴로 대하게 돼요. 그리고 지하철에 폭탄과 V의 시신을 태워보내 영국의 수상 관절을 폭파합니다.
영화에서는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부의의 의지가 각 민중들에게 전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거리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원작에서는요, 부의의 의지가 이비에게 계승됩니다. 부의는 이비에게 계승된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피할 수도 있었는데 죽음을 선택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죽음으로써 이비에게 계승의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이포크스의 가면을 쓴 이비 역시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의 계승자로 정하는 듯 하면서 끝나니까 부의의 의지는 계속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작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의의 캐릭터성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배트맨 같은 어두운 히어로인데 그냥 배트맨이 아니라 여기에 조커를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배트맨처럼 나름의 신념을 위해 어두운 곳에서 싸우지만 조커 같은 광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광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 작품에서는 곳곳에 가이포크스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폭파도 그렇고요. 부의가 죽은 날이, 그러니까 부의의 의지가 민중에게 계승된 날이 바로 11월 5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이포크스 가면을 계속 쓰고 나오니까요. 사실 이 가면 뒤의 얼굴이 궁금해서 계속 작품을 읽었는데요. 끝까지 그의 본 얼굴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읽고 나면 이 부의가 시민이라면, 민중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V4 벤데타였습니다. 책도 아주 멋있죠? 제가 방송에서요, 책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3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할 때 평소 제 취향과는 다른 책을 읽어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책을 찾아냈을 때입니다. 그냥이라면 읽지 않았을 책일 것 같은데요. 방송이라 읽어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대보다 좋은 거예요. 때로는 취향을 벗어난 독서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확장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종종 원래 같으면 절대로 읽지 않았을 만한 책도 한 번쯤 도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